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등장한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일을 잘못하면 다른 기업에서 해고하기보다는 고문을 하듯이 일을 시켜서 더 잘하게 만드는 회사, 바로 엔비디아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엔비디아의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직원들을 이렇게 부려먹듯이 잘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예상대로 강력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익과 매출이 모두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3분기 전망도 예상치를 웃도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엑스에서 돌아다니던 그림이었습니다. The Global Financial System, 그러니까 아래에 젠슨 왕이 이 무거운 지구를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엔비디아에 나오는 어닝 콜이었고요. 수치적으로 그리고 표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 조정 주당 순이익 68센트, 예상 주당 순이익은 64센트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오른 거죠. 매출도 304억 달러, 예상했던 건 287억 달러였으니까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스트리트 어카운트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 매출이 약 325억 달러가 나왔는데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게 317억 7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올랐죠. 그런데 시간 외에서 이렇게 7%, 6% 정도 빠졌어요. 그 이유가 UBS 등 투자은행들에서 예상했던 수치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게 잡았는데 높게 잡았던 수치보다는 더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이만큼이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그 실망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외신들이 쭉쭉 나왔는데요. 이번에 외신에서 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The forecast falls short. 이번에 예상했던 게 전망이 좀 더 적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엔비디아는 만기 없는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승인을 발표했고 분기별 주당 0.01달러의 현금 배당금 2024년 10월 3일 날 지급을 할 것이다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실적 서프라이즈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미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콩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콩콜에서는 젠슨 왕이 나타나지 않는 게 보통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날게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이 된 걸 봤을 때는 젠슨 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 알고 보니까 블룸버그 7시 반 단독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콘콜에서는 어떤 주요 멘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콜의 주요 커멘트가 Q&A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블랙웰 GPU 마스크 변화에 대해서 언급이 했는데요. 그 외에 변화는 없었나요? 블랙웰의 디자인 변화가 고객에 끼칠 영향은 뭐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자 기능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고객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혁신이 없이는 컴퓨터 능력의 증가는 아직 강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걸 좀 더 기능적으로 해결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직 젠 AI는 모델 스케일의 증가가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참여자가 젠 AI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퍼와 블랙웰 출하량이 둘 다 강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보는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호퍼 수요는 매우 강할 거고 블랙웰 수요 또한 매우 강할 거다라고 강조를 해줬습니다. 자, 시장이 바라본 문제는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장외 거래에서 6% 이상 급락 중이었고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좋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블랙웰 지연 사태가 초래한 주문 공백 사태로 인해서 성장의 둔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시판 중이지도 않는 블랙웰을 우리에게 미리 말을 했고 대기 수요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럼 이게 왜 문제지 하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 고객들은 지금 사용하는 호퍼의 주문을 나 그러면 새로운 거 쓸래 하는 마음으로 중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블랙벨을 기다리게 하는 효과를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블랙벨이 지연되면서 호퍼와 그리고 블랙벨 주문이 모두 비게 되는 무려 오스본 효과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걸 시장이 평가를 한 겁니다. 마켓이 더 많은 걸 블랙벨에 원했던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그래서 인터뷰엔 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7시 반에 진행됐던 인터뷰고요. 젠슨 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젠슨 왕을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사실 시장은 마켓은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블랙벨에 대해서도 정말 더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앵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랙벨에 대해서 받는 질문에 대해서 듣자마자 좀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허허허 처음에 웃거든요. 대체 어느 정도로 충족을 해줘야 되지 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수익과 성장성의 둔화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은 놀라웠는데 이전 분기와 비교하면 확실히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수요를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는 AI 인프라 수요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도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번 질문은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건지 다들 사실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들려드리면 공급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의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성장에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한 수요 없이는 사실 불가능했을 거고 거기에 맞는 공급을 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1분기보다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증가할 거고 수익은 더 많은 공급을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른 나라들과 스타트업도 그리고 AI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수요는 증가할 거고 거기에 따른 공급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다음은 리소스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앵커가 짚어봅니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너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한 문제는 없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젠슨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효율을 블랙벨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더 높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호퍼보다 훨씬 몇 배는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거고 그게 첫 번째고 쿨링 효과를 사용할 거고 액체 쿨링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AI 자체가 사실 학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엔비디아에서만 학습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서 효과적으로 버무리면서 에너지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인터뷰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Sorry to cut you off.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What is NVIDIA? 엔비디아가 뭔가요? Do you have plans to become cloud computing provider?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업체가 앞으로 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No, our GPU cloud was designed to be the best version of NVIDIA cloud that's built within each clou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GPU 클라우드가 각 클라우드 내에 구축된 최고의 버전의 엔비디아 클라우드가 되도록 설계를 이미 해놨다. 우리는 AI의 모든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클라우드 내부의 최고의 엔비디아 버전을 우리는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는 가장 스스로에게 대규모의 소비자이자 다른 회사를 돕기 위해서 AI 파운더리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실적 컨콜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젠슨 왕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없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블랙웰에 대해서 물론 지연을 시키긴 했지만 왜냐하면 작년 실적 발표 때는 4분기에 우리가 출하를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출하가 이번에는 그때부터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를 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효율성은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수요는 계속 더 증가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라고 시장에 안심을 준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는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eyes are on NVIDIA. 말 그대로 활용 점점입니다. 모든 시선이 엔비디아에 쏠렸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강세장의 모멘텀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마지막 조각으로 제시가 되면서 이 모든 시장의 포커스가 엔비디아로 향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의 실적은 매출과 이익이 모두 상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상당 부분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워낙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약간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려가 그러면 없냐? 엔비디아 젠슨 황의 말처럼 사장님의 말처럼 우리 그럼 아무것도 우려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하신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외신들을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인공지능의 수요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혁신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평가되고 있는 슈퍼마이크로는 공매도 리포트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회계 보고를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간밤에 줬었죠. 이 부분 또한 AI 시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엔비디아가 더 이상 ZT 시스템즈의 AI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에 ZT의 서비스를 이 엔비디아가 제공을 했던 건데 최근에 이게 AMD로 인수가 됐거든요. ZT는 무슨 회사냐면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인프라를 위해서 서버 관련 장비 설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AMD의 근데 이 기업이 19일에 인수가 된 거고 엔비디아의 경쟁자라고 하면은 바로 AMD인데 앞으로 ZT의 AI 반도체를 AMD가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ZT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냐면 AMD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위치도 조금씩은 분배가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은행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카슨그룹에서는 문제는 이번 실적의 규모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작았다라는 점이고 이건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이죠. 예상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었지만 이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고 이 회사는 여전히 122%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훌륭한 회사지만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글로벌 X ETF의 이도 카스피는 이번에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발표가 블랙웰 전환에 있어서 수익성 있는 성장에 대해서 경영진들의 앞으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매출 성장은 물론 둔화가 됐다. 그건 맞는데 엔비디아 규모에서 122%의 성장? 그거 여전히 의미 있는 수치고 성장한 거 아니냐. 견고한 AI 투자 환경을 그래서 보여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들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매출액과 EPS는 컨센을 각각 5%, 6% 상회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매출액 범위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0에서 4%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컨센서스 대비 상회폭이 크지 않고 이번 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은 8%로 현재 컨센 기준 증가폭이 한 11%를 하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분기 분석가들이 컨센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만큼 시장의 기대는 높아졌고 웬만큼 좋은 정도로는 엔비디아 주식의 매도뿐만 아니라 기술주 전체를 차갑게 식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것이 엔비디아의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옵션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주가를 어느 쪽으로든 거의 10% 가까이 급등락을 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한 3조 달러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실적 발표 다음 날인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가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계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겠죠. 오늘 밤 미국장이 열리게 되면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이든 다운이든. 핌코의 전문 이사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CNBC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AI 주식이 사상 최고가보다도 한 1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떤 뷰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사실 블랙웰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블랙웰에 대해서 이번 블랙웰 출시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앞으로 실적에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뱅크에서도 엔비디아가 이번 일로 인해서 실적에 악영향을 받거나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 블랙웰 출시 지연은 이미 기존에 있던 호퍼 제품들로도 충분히 상쇄했기 때문에 블랙웰 이 지연됐다라는 거는 큰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의견도 있잖아요. 라이트즈 분석가는 작년 말에 월가 일부에서는 2024년이 엔비디아의 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2025년 엔비디아 실적 정점에 대한 우려가 곧 다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8월 14일쯤에 있었던 겁니다. 스탠포드 유튜브 전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의 AI 강의가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녹화된지 모르고 다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강의였었는데 엔비디아가 최대의 AI 수혜주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 들어오고요. 내년 AI 미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100에서 300달러까지도 상향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구글과 엔트로픽에 대한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성장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그 주축, 그 기본의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의 콩콜과 그리고 블룸버그의 인터뷰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젠슨 왕의 숨은 의미도 해석을 하면서 시장 대응 방식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래도 오늘 시간 외에서는 6%대 하락했지만 오늘 간밤에 장이 열리면 엔비디아도 쭉쭉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